외롭게 묘지를 지키고 있는 백구가 있었습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백구는 3년간 묘지를 지킬 뿐 한자리에 가만히 사람이 지나가도 외롭게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지요. 그때 사또가 가까이 오자 백구가 묘지를 파기 시작하는데 아니, 이것은 전기수야담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이야기 한 판 시작해보겠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서산으로 넘어가던 어느 봄날 저녁이었습니다. 최참봉댁 머슴 돌석이는 짊어진 나무찜을 내려놓고 이마에 땀을 훔쳤습니다. 사흘 동안 산에서 벤 나무를 옆 동네 장터에서 팔아 품침을 받으니 주머니가 묵직해진 것이 왠지 기분이 좋았지요. 30살이 넘도록 장가 한 번 못 가본 신세였지만 이렇게 성실히 일하면 언젠가는 제 집 한 칸쯤 마련할 수 있으리라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에구, 목이 타는구나. 주막에서 막걸리 한 사발 걸치고 가야겠어. 돌석은 허름한 옷매무새를 고쳐 입으며 주막 쪽으로 발길을 옮겼습니다. 그런데 주막 앞마당에 다다르자 웬 소란이 귓전을 때렸지요. 주막 주인 노씨의 고함 소리가 동네 전체에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이놈의 개새끼가 도둑이 와도 꼴이나 치는 멍청한 놈아. 퍽, 퍽 하는 둔탁한 소리가 연달아 들려왔습니다. 돌석이 가까이 다가가 보니 노씨가 굵은 작대기를 휘두르며 무언가를 내리치고 있었습니다. 그 무언가는 새끼 강아지였지요. 온몸이 새하얀 털로 덮인 어린 강아지가 바닥에 웅크린 채 가대픈 비명을 질러 대고 있었습니다. 밥만 축내는 주제에 집도 못 지킨다고? 쓸모없는 짐승. 노씨는 작대기를 다시 치켜들었습니다. 강아지의 등짝에 작대기가 내리꽂히자 작은 몸뚱이가 비틀거리며 한쪽으로 쓰러졌지요. 흙먼지가 피어오르는 가운데 강아지의 흰 털은 이미 핏자국과 진흙으로 뒤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강아지는 주인을 향해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고 있었습니다. 주인이 때리면서도 좋다고 꼬리를 치는 모습이 보는 이의 가슴을 저미게 만들었지요. 돌석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남의 일에 끼어들지 않는 성격이었으나 저 광경만큼은 차마 눈뜨고 볼 수가 없었지요. 주인 어른, 그만 때리시지요. 돌석이 큰 소리로 외치자 노씨가 눈을 부라리며 돌아보았습니다. 당신이 누군데 남의 집 개일에 참견이야. 이놈이 순하기만 하니 도둑이 와도 꼴이나 친단 말이야. 쓸데없이 밥만 축내는 짐승. 차라리 때려 죽여서 게장국이나 끓여 먹으려는데 무슨 상관이람. 노씨는 다시 작대기를 들어 올렸습니다. 돌석은 황급히 앞으로 뛰어들어 노씨의 팔을 붙잡았지요. 아무리 그래도 저렇게 어린 것을 때려 죽이는 건 너무 가혹하지 않습니까? 돌석이 간곡히 말했습니다. 그럼 당신이 키울 테요? 하루에 밥 한 그릇씩 퍼먹는 밥도둑을 노씨가 비웃으며 되물었습니다. 돌석은 잠시 입을 다물었지요. 자신도 남의 집 머슴 신세라 넉넉한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주머니에 든 돈은 사흘 밤낮을 산에서 보내며 벌어들인 전부였지요. 그 돈으로 신발이라도 한 켤레 사려고 했는데 강아지를 산다면 헐어가는 집신을 계속 신어야 할 판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닥에 쓰러진 강아지를 내려다보는 순간 돌석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지요. 제가 사겠습니다. 얼마를 드리면 됩니까? 노씨는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돌석을 훑어보았습니다. 남루한 옷차림에 꾀죄죄한 걸 보니 딱 봐도 가난한 머슴이 틀림없었지요. 그런 놈이 개를 산다니 제정신인가 싶었습니다. 정말로 살 거요. 그럼 가지고 있는 돈 다 내시오. 돌석은 주머니를 털어 은전을 몽땅 내밀었습니다. 노씨는 눈이 휘둥그레지면서 돈을 낚아채듯 받아 세기 시작했지요. 하나, 둘, 셋. 이 돈이면 장터에서 게장 대여섯 그릇은 먹겠구먼. 좋아, 가져가시오. 노씨는 돈을 품에 넣고 휙 돌아서 버렸습니다. 돌석은 무릎을 꿇고
바닥에 쓰러진 강아지를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습니다. 강아지의 몸은 축 늘어져 있었으나 숨은 가늘게 남아 붙어 있었지요. 돌석이 품에 앉아 강아지는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는 떨리는 혓바닥으로 돌석의 손등을 핥기 시작했습니다. 피 묻은 혓바닥이 따뜻했습니다. 강아지의 눈빛은 맑고 순했지요. 그 눈을 들여다보는 순간 돌석의 가슴 속에서 뭉클한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 어린 것은 아무 죄도 없었습니다. 다만 너무 순하고 사람을 좋아한다는 이유만으로 쓸모없다는 낙인이 찍혀버렸지요. 너는 이제부터 내 식구다. 백구라고 부를게. 알겠지. 강아지는 대답이라도 하듯 작게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돌석은 백구를 품에 꼭 안은 채 집으로 향했습니다. 주머니는 텅 비었지만 마음만은 따뜻했지요. 해가 완전히 지고 어둠이 내려앉은 길을 걸으며 돌석은 품속에 백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백구는 주인의 품에 안겨 조용히 숨을 쉬고 있었지요. 최참봉댁 행랑채로 돌아온 돌석은 부뚜막에 불을 지폈습니다. 물을 데운 뒤 헝겊을 적셔 백구의 몸을 닦아주기 시작했지요. 백구의 등에는 작대기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고 뒷다리에는 피가 배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어휴, 상처가 이렇게 깊다니. 너 많이 아팠겠구나. 돌석은 상처를 조심스럽게 씻어냈습니다. 백구는 아픈 내색 한번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오히려 돌석의 얼굴을 올려다보며 맑은 눈으로 고마움을 전하는 것 같았지요. 돌석은 헝겊을 찢어 상처에 감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 저녁밥을 조금 떼어 백구 앞에 놓아주었지요. 배고프지? 천천히 먹어. 백구는 코를 킁킁거리더니 조심스럽게 밥알을 핥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배가 고팠던지 순식간에 밥그릇을 비워버렸지요. 그제야 백구는 안도하는 듯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돌석은 백구를 품에 안고 누웠습니다. 작은 몸뚱이가 가슴팍에 닿자 따뜻한 온기가 전해져 왔지요. 너는 참 착한 놈이로구나. 주인이 때려도 꼬리를 쳤잖니. 그런 내가 밉다고 때리는 인간들이 도리어 나쁜 거야. 돌석은 백구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백구는 잠결에도 꼬리를 살랑 흔들었지요. 작은 코를 벌름거리며 자는 모습이 어찌나 귀여운지. 돌석은 한참 동안 백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촛불이 깜빡이는 가운데 주인과 개는 이렇게 첫날 밤을 함께 보냈습니다. 밖에서는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왔습니다. 행랑채 문틈으로 스며드는 바람은 차가웠으나 돌석의 가슴은 따뜻했지요. 누군가를 보살핀다는 것,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된다는 것이 이렇게 좋은 일인 줄은 몰랐습니다. 돌석은 품속에 백구를 한 번 더 꼭 안아주었습니다. 우리 둘이서 잘 살아보자꾸나. 백구야. 백구는 잠결에 작게 끙끙거렸습니다. 그 소리가 마치 알겠다는 듯 대답하는 것처럼 들렸지요. 이렇게 돌석과 백구의 운명적인 만남은 시작되었습니다. 가난한 머슴과 버림받은 강아지, 둘도 없는 벗이자 가족이 된 것입니다. 며칠이 지나자 백구의 상처는 아물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짐승이라 회복도 빨랐습니다. 돌석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백구의 상처를 들여다보며 약초를 짚고서 발라주었습니다. 제 밥을 조금씩 떼어주는 것도 게을리하지 않았지요. 덕분에 백구는 나날이 기운을 되찾아갔습니다. 열흘쯤 지났을 무렵 백구는 행랑채 마당을 뛰어다닐 만큼 건강해졌습니다. 새하얀 털에는 윤기가 좌르르 흐르기 시작했고 맑은 눈빛에는 생기가 돌았습니다. 꼬리를 힘차게 흔들며 돌석의 주위를 뱅뱅 도는 모습이 어찌나 귀여운지 돌석은 일하다가도 자꾸만 백구를 돌아보곤 했습니다. 백구야, 이제 많이 나았구나. 다행이다. 돌석이 말을 걸면 백구는 꼬리를 치며 대답했습니다. 비록 말은 통하지 않았으나
서로의 마음은 통했습니다. 돌석이 밭에 나갈 때면 백구는 졸졸 따라 나섰습니다. 돌석이 호미로 흙을 일구면 백구는 옆에 앉아 지켜보았고, 돌석이 쉴 때면 백구도 함께 그늘에 누웠습니다. 돌석이 밥을 먹을 때면 백구는 옆에서 얌전히 앉아 기다렸다가 돌석이 떼어주는 밥알을 조심스럽게 받아 먹었습니다. 밥그릇을 핥아 깨끗이 비운 뒤에는 돌석의 손을 핥으며 고마움을 표했지요. 한 달쯤 흘렀을 무렵 여름이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아침 돌석은 밭에 나가 김을 메고 있었습니다. 땡볕이 내리쪼이는 한여름이라 이마에서 땀이 비 오듯 흘러내렸습니다. 백구는 그늘에 누워 헥헥거리며 주인을 바라보고 있었지요. 돌석이 땀을 닦으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아이고, 물이라도 한 모금 마셔야겠는데. 그러자 백구가 벌떡 일어나더니 행랑채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잠시 후 백구는 입에 바가지 끈을 물고 돌아왔습니다. 물이 철벅철벅 넘쳐 흐르면서 백구의 가슴팍을 적셨으나 백구는 개의치 않고 돌석 앞에 바가지를 내려놓았습니다. 어머, 정말 가져왔네. 돌석은 깜짝 놀라 백구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백구는 신이 나서 꼬리를 마구 흔들었습니다. 돌석은 물을 벌컥벌컥 마신 뒤 문득 궁금증이 생겨 백구를 불렀습니다. 백구야, 호미 좀 가져다 줄래? 백구가 고개를 갸웃하더니 행랑채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입에 호미를 물고 돌아왔습니다. 돌석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다시 말했습니다. 그럼 낫도 가져왔습니다. 심지어 도시락이라고 하자 행랑채에 놓아둔 도시락 보자기까지 물고 왔습니다. 이런 영특함이라니 돌석은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너는 보통 개가 아니로구나. 사람보다 더 똑똑한 것 같아. 백구는 주인의 칭찬에 더욱 힘을 내는 듯 했습니다. 돌석이 일을 할 때면 옆에서 거들고 쉴 때면 함께 쉬었습니다. 둘은 주인과 개라기보다는 형제처럼 보였지요. 그로부터 며칠 뒤 돌석이 밭 귀퉁이에서 풀을 뽑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백구가 사납게 짖어 대기 시작했습니다. 컹컹컹. 돌석이 고개를 들어보니 풀숲에서 긴 뱀 한 마리가 스르르 기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돌석은 화들짝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백구는 뱀과 돌석 사이에 몸을 던지며 계속 짖어댔습니다. 뱀은 백구의 기세에 눌려 다시 풀숲으로 달아났지요. 휴, 너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구나. 고맙다, 백구야. 돌석은 가슴을 쓸어내리며 백구를 꼭 껴안았습니다. 백구는 주인의 품에 안겨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그때부터 돌석은 백구가 단순히 순한 개가 아니라 주인을 지키는 충직한 개라는 것을 깨달았지요. 너는 정말 대단한 놈이야. 내가 너를 구해준 게 아니라 내가 나를 구해주는구나. 이렇게 2달쯤 지났을 무렵 최참봉 댁의 다른 하인들도 백구의 영특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누군가 심부름을 시키면 백구는 물건을 입에 물고 정확한 곳으로 전해 주었습니다. 안채에서 사랑채로, 사랑채에서 행랑채로 백구는 한 번도 길을 헷갈리는 법이 없었지요. 어느 날 밤에는 도둑이 담을 넘으려다 백구에게 발각된 일도 있었습니다. 백구가 요란하게 짖어대자 도둑은 혼비백산하여 달아났고 최참봉은 백구를 칭찬하며 고기를 한 점 던져 주었습니다. 하지만 백구는 그 고기를 물고 돌석에게 가져다 주었지요. 돌석은 그런 백구를 보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주는 건 안 먹고 내가 주는 것만 먹는구나. 고마워, 백구야. 돌석이, 자네게는 정말 신통하네. 어디서 구했나? 하나인이 물었습니다. 아, 그냥 주막에서 구해왔네. 돌석이 대답했습니다. 주막개가 저렇게 영특할 수가 있나. 자네 복도 좋지. 저런 개 하나 있으면 든든하겠어.
다른 하인이 부러워하며 말했습니다. 돌석은 백구를 구해온 날의 일을 떠올리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날 주머니를 털어 백구를 샀을 때는 어리석은 짓이라고 생각했으나 지금은 세상에서 가장 잘한 일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어느 가을밤, 달이 환하게 뜬 저녁이었습니다. 돌석은 행랑채 마루에 앉아 백구를 쓰다듬고 있었습니다. 백구는 주인의 무릎에 턱을 괴고 편안하게 숨을 쉬고 있었지요. 가을바람이 선선하게 불어와 백구의 흰 털을 살랑살랑 흔들었습니다. 돌석은 밤하늘의 달을 올려다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백구야, 나는 말이야. 꿈이 하나 있어. 우리 둘이서 살 작은 초가집을 짓는 거지. 마당에는 텃밭을 가꾸고 봄에는 꽃도 심고 말이야. 백구는 주인의 말을 알아듣는 듯 꼬리를 살랑 흔들었습니다. 이제 곧 10년이 되어 세경을 받을 수 있어. 그 돈으로 우리 집을 마련하는 거야. 그럼 너는 더 이상 행랑채 구석에서 잘 필요가 없어. 마당을 마음껏 뛰어다닐 수 있지. 내 밥그릇도 따로 만들어 줄 거야. 돌석의 목소리에는 희망이 가득했습니다. 백구는 주인의 손을 핥으며 응원하는 듯 했습니다. 그때까지는 얼마 안 남았어. 조금만 더 참으면 돼. 너랑 함께라면 아무것도 두렵지 않아. 안 그러니? 우리 둘이 있으면 세상에 무서울 게 뭐가 있겠어. 백구가 작게 낑낑거렸습니다. 돌석은 백구를 안아 올려 품에 꼭 껴안았습니다. 달빛이 두 사람의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렸지요. 가난한 머슴과 버림받은 개. 하지만 둘은 서로에게 세상 전부였습니다. 백구야, 우리 꼭 그날까지 함께하자. 약속이야. 절대 헤어지지 말자. 백구는 주인의 얼굴을 핥으며 대답했습니다. 그 따뜻한 혓바닥의 감촉이 돌석의 마음을 간지렸습니다. 돌석은 백구를 품에 안은 채 하늘의 별을 세어 보았습니다. 하나, 둘, 셋. 별은 너무 많아 셀 수가 없었지요. 하지만 그 수많은 별들 중에서도 돌석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품속의 백구였습니다. 내일도 함께 밭에 나가자. 내일은 호박을 수확해야 해. 내가 도와주면 금방 끝나겠지. 백구는 알겠다는 듯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이렇게 돌석과 백구의 행복한 나날은 이어져 갔습니다. 둘은 서로가 있어 외롭지 않았고 힘들지 않았지요. 진정한 가족이 된 것입니다. 백구를 데려온 지 석 달이 흘렀습니다. 어느덧 가을도 깊어져 들판의 벼가 고개를 숙일 무렵이었습니다. 돌석은 어느 날 저녁 용기를 내어 최참봉의 사랑방 문을 두드렸습니다. 10년 전에 약속한 세경을 받아야 할 때가 온 것입니다. 최참봉이 들어오라는 말을 하자 돌석은 사랑방 문을 열고 들어가 공손히 절을 올렸습니다. 최참봉은 화로 앞에 앉아 담뱃대를 빨고 있었지요. 무슨 일이냐고 묻는 최참봉에게 돌석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문을 열었습니다. 소인이 이 댁에서 일한 지 이제 10년이 되었습니다. 약속하신 세경을 받고 싶습니다. 10년을 기다린 순간이었습니다. 이 돈으로 작은 초가집을 마련하고 백구와 함께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지요. 돌석의 머릿속에는 벌써 새 살림의 그림이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마당 한켠에는 텃밭을 일구고 배추며 물을 심어 김장을 담글 것입니다. 백구를 위해 처마 밑에 따뜻한 집도 지어줄 것이고 겨울에는 지프로 두툼하게 깔아줄 것입니다. 아침이면 백구와 함께 밭에 나가 일하고 저녁이면 마루에 앉아 막걸리 한 사발 걸치며 하루를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생각만 해도 행복했지요. 오, 벌써 10년이 되었나. 세월이 참 빠르구만. 최참봉은 담뱃대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빛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이제 저도 나이가 30이 넘었습니다. 장가도 가고 싶고 제 집도 마련하고 싶습니다. 그러니 약속하신 세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돌석은 순박한 얼굴로 간곡히 말했습니다.
최참봉은 턱을 쓸어내리며 잠시 생각하는 척했습니다. 사실 그의 머릿속에는 다른 계산이 돌아가고 있었지요. 10년치 세경이라면 적지 않은 돈입니다. 은자로 따지면 수십냥은 될 터인데 그 돈을 저 천한 머슴놈에게 준다는 것이 몹시 아까웠습니다. 차라리 그 돈으로 논 한마지기를 더 사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머슴 하나 없앤다고 큰일 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얼마든지 새 머슴을 구하면 그만이었지요. 최참봉은 겉으로는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자네가 10년 동안 고생이 많았지. 당연히 세경을 줘야지. 돌석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감사하다며 허리를 숙이는 돌석을 보며 최참봉은 계속 그럴듯한 거짓말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지금 당장은 돈을 마련하기가 어렵네. 며칠만 기다려주게. 닷새 뒤에 정산해 주겠네. 돌석은 의심 한 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0년을 기다렸는데 닷새가 뭐 대수겠느냐며 얼마든지 기다리겠다고 대답했지요. 돌석은 기쁜 마음으로 사랑방을 나왔습니다. 최참봉은 돌석이 나가는 뒷모습을 바라보며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그의 입가에는 냉소가 걸려 있었지요. 저 놈을 어떻게 처리할까? 돈을 주기는 아깝고 차라리 없애버리는 게 낫겠지. 그럼 세경도 안 줘도 되고 한 푼도 안 들어가니 좋지 않겠나. 최참봉은 음흉한 생각을 굴리기 시작했습니다. 10년 동안 충실히 일한 머슴의 목숨보다 돈이 더 소중했던 것입니다. 탐욕이 그의 마음을 완전히 삼켜버렸지요. 그는 담뱃대를 다시 입에 물고 연기를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연기가 피어오르는 가운데 그의 머릿속에서는 살인 계획이 짜여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최참봉은 돌석을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돌석이 밭에서 일하는 모습을, 백구와 노는 모습을 지켜보았지요. 언제 심부름을 시켜 산으로 보낼까? 어느 고갯길이 가장 한적할까? 그런 것들을 머릿속으로 그렸습니다. 돌석은 그런 줄도 모르고 여느 때처럼 성실히 일했습니다. 오히려 세경을 받을 생각에 더욱 신이 나서 일했지요. 어느 날 저녁, 최참봉은 돌석을 불러 세웠습니다. 돌석이 다가가자 최참봉은 손을 뻗어 돌석의 어깨를 툭툭 쳤습니다. 마치 오랜 정이 든 사람처럼 다정하게 대했지요. 그런데 그 순간 백구가 갑자기 털을 곤두세우며 으르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으르렁컹. 백구의 눈빛이 평소와 달리 날카로웠습니다. 최참봉을 경계하듯 이빨을 드러내며 지저댔지요. 돌석은 깜짝 놀라 백구를 제지했으나 백구는 계속 으르렁거렸습니다. 본능적으로 최참봉의 악한 기운을 느낀 것입니다. 최참봉은 얼굴을 찌푸리며 백구를 발로 걷어찼습니다. 이 재수없는 짐승 같으니 주인한테 지져 죽고 싶어. 백구는 옆으로 굴러갔으나 다시 일어나 최참봉을 노려보았습니다. 돌석은 황급히 백구를 안아들며 당황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백구가 원래 순한 녀석인데 오늘은 왜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순하기는 저런 놈은 잡아먹어야 해. 최참봉이 험한 말을 내뱉었습니다. 돌석은 백구를 데리고 행랑채로 돌아왔습니다. 백구는 돌석의 품에 안겨서도 계속 사랑방 쪽을 노려보고 있었지요. 돌석이 대체 왜 그러느냐고 물었으나 백구는 낑낑거리며 돌석의 손을 핥을 뿐이었습니다. 걱정하는 듯한 눈빛이었지요. 하지만 돌석은 백구의 경고를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그 뒤로도 백구는 계속 이상한 행동을 보였습니다. 최참봉이 마당을 지나갈 때마다 털을 곤두세우고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밤이면 사랑방 쪽을 향해 귀를 쫑긋 세우고 경계했지요. 돌석은 백구가 무슨 병이라도 걸린 게 아닌가 걱정했으나 백구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순했습니다. 오직 최참봉에게만 적대감을 드러냈지요.
그날 밤 최참봉은 사랑방에서 신복하인 2명을 불렀습니다. 건달 출신으로 거친 일도 마다하지 않는 자들이었지요. 최참봉은 낮은 목소리로 부탁을 하나 들어줄 수 있겠느냐고 물었습니다. 하인들이 무슨 일이냐고 묻자 최참봉은 냉정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돌석이란 놈을 없애야겠어. 며칠 뒤에 내가 심부름을 시킬 테니 산길에서 처리하도록 해. 2 하인은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무리 머슴이라지만 10년이나 함께 일한 사람을 죽이라니 쉽게 받아들일 일은 아니었지요. 하지만 최참봉이 은자 몇 냥을 내밀자 그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이건 입막음 돈이야. 일을 깨끗하게 처리하면 더 주겠네. 하인들은 돈을 받아 품에 넣고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최참봉은 구체적인 지시를 내렸습니다. 비 오는 날 저녁에 급한 전갈이라며 돌석을 옆마을로 보낼 것, 험한 산고개에서 기다렸다가 몽둥이로 처리할 것, 시신은 벼랑 아래로 던지고 흙으로 대충 덮을 것. 하인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계획을 머릿속에 새겨 넣었습니다. 시체를 발견하면 어쩌겠습니까? 한 하인이 물었습니다. 그때는 도둑이 죽였다고 하면 되지. 산길에 도둑이 많다는 건 다들 아는 일이니까. 최참봉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하인들은 사랑방을 나갔습니다. 최참봉은 혼자 남아 싸늘하게 웃었습니다. 충직한 머슴의 10년 세월은 그에게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오직 돈만이 중요했지요. 행랑채에서 돌석은 백구를 안고 잠을 청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백구는 종처럼 잠들지 못하고 계속 밖을 향해 귀를 쫑긋 세우고 있었습니다. 무언가 불길한 기운을 느끼는 듯 했지요. 돌석이 백구를 쓰다듬으며 왜 그러느냐고 물었으나 백구는 주인의 얼굴을 핥으며 불안한 눈빛만 보낼 뿐이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하늘에서는 먹구름이 몰려들더니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보슬보슬 내리던 비가 점점 굵어지더니 저녁 무렵에는 폭우로 변했지요. 천둥이 요란하게 울리고 번개가 하늘을 가르는 밤이었습니다. 돌석은 행랑채에서 백구와 함께 저녁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빗소리가 지붕을 두드리고 바람이 문틈으로 스며들어 촛불을 흔들었지요. 이런 날 밤에는 따뜻한 방에서 백구와 함께 있는 것만큼 좋은 일이 없었습니다. 백구야, 이틀만 더 기다리면 세경을 받아. 그럼 우리 집을 마련할 수 있어. 돌석이 백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백구는 밥을 먹다 말고 돌석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여전히 불안함이 어려 있었지요. 그때 사랑방에서 하인 하나가 달려왔습니다. 돌석아, 참봉 어른께서 급히 부르신다. 하인이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돌석은 얼른 일어나 사랑방으로 향했습니다. 백구도 졸졸 따라왔지요. 사랑방에 들어서자 최참봉이 근심스러운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돌석아, 미안하지만 급한 부탁이 있네. 최참봉이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돌석이 물었습니다. 옆마을 이 첨지댁에 급한 전가를 보내야 하네. 내일 모레 혼사일로 급히 의논할 게 있다고 전해주게. 비가 오지만 어쩔 수 없네. 내일은 늦어. 최참봉은 그럴듯하게 거짓말을 늘어놓았습니다. 돌석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폭우가 쏟아지는 밤에 험한 산길을 넘어 옆마을까지 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지요. 하지만 주인의 명령을 거역할 수는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다녀오겠습니다. 돌석이 대답했습니다. 최참봉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돌석이 사랑방을 나서려는데 백구가 갑자기 미친 듯이 짖어 대기 시작했습니다. 컹컹, 컹컹컹. 백구는 돌석의 바짓가랑이를 입에 물고 뒤로 잡아당겼습니다. 가지 말라는 필사적인 신호였지요. 돌석은 백구를 떼어내려 했으나 백구는 더욱 세게 물고 늘어졌습니다. 백구야, 놔. 내가 심부름 다녀와야 해. 돌석이 백구를 떼어냈으나
백구는 다시 달려들어 길을 막았습니다. 하늘을 향해 슬피 울부짖는 소리가 천둥 소리와 뒤섞였지요. 백구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이놈이 오늘 왜 이러는 거야? 최참봉이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인 하나가 달려들어 백구를 붙잡았습니다. 백구는 필사적으로 발버둥 쳤으나 억지로 끌려갔지요. 돌석은 도롱이를 걸치고 삿갓을 쓴 뒤 문을 나섰습니다. 뒤에서 백구의 울부짖는 소리가 들려왔으나 돌석은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금방 다녀올게, 백구야. 돌석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것이 백구에게 한 마지막 말이 되리라고는 돌석도 백구도 몰랐습니다. 돌석은 비를 맞으며 산길을 올랐습니다. 폭우가 쏟아져 앞이 잘 보이지 않았지요. 번개가 번쩍일 때마다 험한 산길이 드러났다가 다시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돌석은 발을 헛디딜 뻔하며 간신히 균형을 잡았습니다. 이런 날 밤에 심부름이라니. 하지만 어쩌겠어. 이틀만 참으면 세경을 받아. 돌석은 속으로 생각하며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백구와 함께 살 집 생각에 힘이 났지요. 산곡의 정상에 거의 다다랐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의 그림자가 나타났습니다. 누구십니까? 돌석이 놀라 물었습니다. 대답 대신 굵은 몽둥이가 돌석의 머리를 내리쳤습니다. 돌석은 비명을 지를 틈도 없이 바닥에 쓰러졌지요. 두 아이는 최참봉의 명령대로 몽둥이를 휘둘렀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돌석은 반항 한 번 해보지 못하고 그대로 쓰러져 버렸습니다. 죽었나? 한 아인이 물었습니다. 숨이 끊어진 것 같은데. 다른 아인이 대답했습니다. 두 아이는 돌석의 시신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벼랑 아래로 던져버렸지요. 시신이 벼랑 아래로 굴러떨어지는 소리가 빗소리에 묻혀 사라졌습니다. 하인들은 가까운 곳에서 흙을 파다가 시신 위로 대충 덮었습니다. 이제 됐다. 가자. 하나인이 말했습니다. 그들이 돌아서려는 순간 하나인의 발에 무언가 차였습니다. 번개가 번쩍이는 순간 그것이 보였지요. 옥으로 만든 관자였습니다. 최참봉이 평소 갓에 꽂고 다니던 것이었습니다. 몸싸움 중에 떨어진 모양이었지요. 이거 참봉 어른 거 아니야? 하나인이 주워들며 말했습니다. 맞네. 어쩌지? 돌려드려야 하나? 아니야. 그럼 우리가 여기 왔다는 게 드러나잖아. 그냥 흙 속에 묻어버려. 하인은 옥관자를 시신 곁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흙을 조금 더 덮은 뒤 황급히 그곳을 떠났지요. 빗속에 남겨진 것은 차갑게 식어가는 돌석의 시신뿐이었습니다. 최참봉댁 행랑채에서는 백구가 밤새도록 울부짖었습니다. 하인이 묶어놓은 끈을 끊으려 발버둥 쳤으나 소용없었지요. 백구는 하늘을 향해 길게 울었습니다. 그 울음소리는 폭우 속에서도 마을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마치 주인의 죽음을 애도하는 듯한 슬픈 울음이었지요. 다음 날 아침, 비가 그쳤습니다. 최참봉은 사랑방에서 담뱃대를 빨며 여유로운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하인들이 돌아와서 일이 깨끗하게 처리되었다고 보고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세경을 줄 필요도 없고 돌석이란 눈엣 가시도 사라졌으니 만족스러웠지요. 돌석이가 안 돌아오는데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걸까요? 한 하인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글쎄, 산길에 도둑이 많다고 들었는데 혹시 변을 당한 건 아닐까? 최참봉은 걱정하는 척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냉정한 빛이 어려 있었지요. 행랑채에서는 백구가 여전히 문을 긁으며 울고 있었습니다. 주인을 기다리는 슬픈 울음소리가 가을 하늘 아래 메아리 쳤습니다. 돌석이 떠난 지 이틀이 지났습니다. 최참봉은 아침 일찍 마을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는 침통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지요. 여러분, 큰일이 생겼습니다. 제 집 머슴 돌석이가
돈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돌석이가 그럴 사람이 아닌데 하는 의아함이 퍼졌으나 최참봉은 계속해서 거짓말을 늘어놓았습니다. 10년치 세경을 주려고 은자를 준비해뒀는데 심부름 가는 척하며 한밤중에 종적을 감춰버린 게 아닙니까?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습니다. 최참봉의 말이 그럴듯하게 들렸던 것입니다. 돌석이 세경을 받기 직전에 사라진 것도 이상했고 돈을 미리 훔쳐서 도망친 것이라면 말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 개는 어찌할 작정이십니까? 한 마을 사람이 백구를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백구는 행랑채 구석에 묶여 이틀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아 야위어 있었습니다. 최참봉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저 개도 쓸모가 없으니 잡아먹어야지. 게장국이라도 끓여 먹으면 되겠어. 최참봉이 하인 2명에게 눈짓을 하자 돌석을 죽인 바로 그 하인들이 백구에게 다가갔습니다. 백구는 털을 곤두세우고 으르렁거렸는데 이들의 몸에서 주인의 피냄새가 났던 것입니다. 어디 한번 잡아볼까? 한 하인이 백구를 향해 손을 뻗는 순간 백구가 이빨로 끈을 끊어버렸습니다. 이틀 동안 계속 물어뜯어 약해진 끈이었습니다. 자유의 몸이 된 백구는 곧바로 하인을 향해 달려들어 팔을 물어뜯었습니다. 하인이 비명을 지르며 백구를 떼어내려 했으나 백구는 놓지 않았습니다. 다른 하인이 몽둥이를 들어 내려치자 백구는 재빠르게 옆으로 피하며 하인의 팔을 놓은 뒤 담장을 향해 달렸습니다. 저놈 잡아! 최참봉이 소리쳤습니다. 하인들이 백구를 쫓아갔으나 백구는 이미 날렵한 몸놀림으로 담장을 넘어 산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하인들이 뒤쫓았으나 백구의 속도를 따라잡을 수 없었습니다. 젠장! 놓쳤어. 하인이 헐떡이며 말하자 최참봉은 얼굴을 찌푸렸으나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됐어. 어차피 주인 없는 개가 살아남기는 힘들 테니까 산에서 굶어 죽거나 늑대한테 잡아먹히겠지. 최참봉은 태연하게 말했으나 그의 속마음은 불안했습니다. 혹시 저 개가 무슨 짓을 할까 하는 걱정이 들었던 것입니다. 백구는 산속으로 달리며 숨이 차고 다리가 후들거렸으나 멈출 수 없었습니다. 주인을 찾아야 했습니다. 백구는 코를 킁킁거리며 주인의 냄새를 맡기 시작했으나 이틀 전에 쏟아진 폭우가 모든 냄새를 씻어버린 탓에 흙냄새, 나무 냄새, 풀냄새만 가득할 뿐 주인의 냄새는 희미하게밖에 나지 않았습니다. 백구는 산길을 이리저리 헤매며 가시덤불에 털이 찢기고 돌의 발바닥이 베었으나 개의치 않았습니다. 나뭇가지가 얼굴을 핥히고 진흙탕에 발이 빠져도 백구는 계속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해가 중천에 떴다가 서쪽으로 기울어가는 동안에도 백구는 쉬지 않고 산을 누볐습니다. 목이 말라 개울물을 한 모금 마셨으나 배고픔은 참으며 산길을 따라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다시 옆길로 빠지기를 반복했습니다. 마치 미친 듯이 산을 헤매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희미한 냄새를 맡았습니다. 주인의 냄새였습니다. 비록 빗물에 대부분 씻겨 나갔으나 흙 속 깊은 곳에서는 아직 냄새가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백구의 귀가 쫑긋 서고 온몸에 털이 곤두서자 백구는 그 냄새를 따라 산고개를 올라갔습니다. 숨이 가빠 혀를 축 늘어뜨렸으나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냄새가 점점 진해지면서 주인이 가까이 있다는 신호가 왔고 백구의 심장은 빠르게 뛰며 주인을 곧 만날 수 있다는 기대감에 발걸음이 빨라졌습니다. 드디어 벼랑 아래 흙더미 앞에 다다르자 이곳에서 주인의 냄새가 가장 강하게 났습니다. 백구는 코를 땅에 대고 킁킁거린 뒤 앞발로 흙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흙이 파헤쳐지면서 주인의 냄새가 더욱 진하게 풍겨 나왔으나 그것만이 아니라 피냄새도 함께 났습니다. 백구는 필사적으로 흙을 파내며 발톱이 부러지고 발바닥에서 피가 났으나 멈추지 않았습니다.
조금 더 파자 1,000조각이 나왔는데 주인이 입던 옷이었습니다. 백구는 그 옷 조각을 코에 대고 냄새를 맡아보니 틀림없는 주인의 냄새였으나 주인은 대답이 없었습니다. 백구는 더 깊이 파들어가며 앞발로 흙을 긁어내고 코로 밀어내고 입으로 물어내며 계속 팠습니다. 온몸에 진흙이 묻었으나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마침내 차가운 무언가에 닿았는데 주인의 손이었습니다. 백구는 그 손을 핥아보았으나 차갑고 딱딱할 뿐 아무런 움직임도 없었습니다. 백구는 주인의 얼굴을 찾아 더 파들어갔고 흙을 헤치자 창백한 얼굴이 드러났는데 눈을 감은 채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백구는 주인의 얼굴을 핥고 코를 비비고 이마를 문지르며 목덜미를 흔들었으나 주인은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백구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주인이 다시는 깨어나지 않으리라는 것을 말입니다. 백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하늘을 향해 길게 울부짖었습니다. 늑대처럼 구슬픈 울음소리가 산 전체에 울려 퍼지자 나무꾼들이 그 소리를 듣고 소름이 돋았습니다. 백구는 목이 쉬도록 힘이 닿을 때까지 계속 울었습니다. 주인을 잃은 슬픔이 온몸을 찢는 것 같았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리자 백구는 주인의 무덤 앞에 웅크리고 앉았습니다. 차가운 밤바람이 불어왔으나 백구는 꿈쩍도 하지 않은 채 주인이 묻힌 흙더미를 지킬 뿐이었습니다. 달이 떠올라 달빛 아래 백구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지는 가운데 백구는 주인의 무덤에 턱을 대고 조용히 눈을 감았으나 잠들지는 않았습니다. 주인을 지켜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백구에게 남은 것은 오직 이 무덤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백구는 단 한 발짝도 무덤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불어도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처음 며칠 동안 백구는 무덤 위에 엎드려 주인을 부르듯 낑낑거렸으나 차갑게 식은 흙더미는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백구는 때때로 무덤을 파헤치려 했으나 곧 멈추었습니다. 주인이 그곳에서 쉬고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았던 것입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배고픔이 몰려왔습니다. 백구는 무덤 주변을 맴돌며 풀뿌리를 뜯어먹고 나무 열매를 주워 먹으며 연명했습니다. 가끔 쥐를 잡아먹기도 했으나 그것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지요. 빗물을 핥아 목을 축이고 이슬을 받아 마시며 하루하루를 버텨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무렵 나무꾼 하나가 산을 넘다가 백구를 목격했습니다. 흰털이 온통 진흙과 먼지로 뒤덮여 잿빛으로 변한 개가 흙더미 앞에 앉아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나무꾼은 이상하게 여겨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이놈아, 여기서 뭐하냐? 나무꾼이 물었으나 백구는 고개만 돌려 쳐다볼 뿐 짖지도 않았습니다. 나무꾼은 백구 앞에 흙더미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사람이 묻힌 것 같았던 것입니다. 혹시 이 개가 주인 무덤을 지키는 건가? 나무꾼은 마을로 돌아가 이 이야기를 퍼뜨렸습니다. 사람들은 호기심에 산으로 올라가 백구를 구경했습니다. 어떤 이는 불쌍히 여겨 밥을 가져다 놓기도 했으나 백구는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무덤만을 지킬 뿐이었지요. 주인 기다리는 미친 개가 있다던데 한 마을 사람이 물었습니다. 그래, 내가 직접 봤네. 밥을 줘도 안 먹더라고. 죽을 때까지 저기 있을 모양이야. 다른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누군가는 감탄했고 누군가는 안타까워했습니다. 하지만 백구는 사람들의 시선 따위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저 주인의 무덤을 지키는 것만이 백구의 삶이었습니다. 백구는 날마다 똑같은 일과를 반복했습니다. 새벽이 되면 무덤 주변을 천천히 한 바퀴 돌며 순찰을 했고, 낮에는 무덤 곁에 웅크리고 앉아 있다가 저녁이면 하늘을 향해 길게 울부짖었습니다. 그 울음소리는 구슬프고도 처절하여
듣는 이의 가슴을 저미게 만들었지요. 밤이 되면 백구는 무덤 위에 턱을 괴고 낑낑거리며 주인의 이름을 부르는 듯 했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습니다. 낙엽이 쌓이고 바람이 차가워졌으나 백구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름에는 뜨거운 햇볕이 내리쬐어 백구는 혀를 늘어뜨린 채 헥헥거렸고 파리들이 상처난 몸 위로 들끓었으나 털어낼 기력조차 없었습니다. 열기에 고통받으며 그늘 한 점 없는 벼랑 아래에서 버텨야 했지요. 겨울이 오자 눈이 무덤 위로 소복이 쌓였습니다. 백구의 몸 위에도 눈이 내려앉아 하얀 개처럼 보였으나 가까이 가 보면 앙상한 뼈만 남은 처참한 모습이었습니다. 눈보라가 휘몰아칠 때면 백구는 온몸을 떨며 무덤을 껴안듯 웅크렸습니다. 얼어붙은 땅 위에서 추위와 싸우며 버텨냈지요. 참으로 처절한 광경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봄이 오고 다시 여름이 왔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백구의 윤기 흐르던 흰 털은 거의 다 빠져버렸고 군데군데 피부가 드러나 있었습니다. 진흙과 상처로 뒤덮인 몸은 흉측해 보였습니다. 뼈가 앙상하게 드러날 정도로 야위어 있었으나 백구의 눈빛만은 살아 있었습니다. 주인을 향한 그리움과 충성이 그 눈에 담겨 있었지요. 한 할머니가 정기적으로 밥을 가져다 놓기 시작했습니다. 백구의 충성심에 감동한 것입니다. 하지만 백구는 여전히 밥에 입을 대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돌아서곤 했지요. 저 개는 사람보다 낫구나. 죽으면서도 주인을 지키다니. 할머니가 마을 사람들에게 말하자 사람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백구를 무서워했습니다. 귀신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백구는 이제 거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힘이 없어 일어서기도 힘들었으나 그래도 무덤을 떠나지는 않았습니다. 발톱은 다 닳아 없어졌고 눈은 움푹 들어가 해골 같았습니다. 갈비뼈가 하나하나 다 보였고 피부병으로 딱지가 온몸에 앉아 있었습니다. 가끔 산을 오르는 사람들이 백구를 보고 놀라 도망치기도 했습니다. 최참봉은 백구가 아직도 살아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최참봉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산속 멀리서 들려오는 울음소리가 바람을 타고 마을까지 흘러왔습니다. 저 개새끼가 귀신이 들렸나. 최참봉이 이를 갈며 중얼거렸습니다. 밤만 되면 개 울음소리가 사랑방 창문을 두드리는 것 같았습니다. 최참봉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귀를 막았으나 소용없었습니다. 울음소리는 그의 머릿속에서 계속 울려 퍼졌지요. 꿈속에서는 더욱 끔찍했습니다. 돌석이가 피투성이가 된 채 사랑방 문을 두드리며 나타났고 백구는 이빨을 드러내며 사랑방 마루를 긁어댔습니다. 최참봉은 비명을 지르며 잠에서 깨어나곤 했습니다. 식은땀이 온몸을 적시고 심장이 터질 듯 뛰었지요. 어른, 안색이 좋지 않으신데 괜찮으십니까? 하인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 그냥 잠을 못 잤을 뿐이야. 최참봉이 대답했으나 그의 얼굴은 날로 수척해져 갔습니다.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기 때문입니다. 저 개를 없애버려야 해. 최참봉이 하인들에게 명령했습니다. 하인들이 산으로 올라가 백구를 잡으려 했으나 백구는 사납게 짖으며 물어뜯으려 들었습니다. 죽기 직전까지 갔으면서도 무덤을 지키려는 집념이 무서울 정도였습니다. 죽음보다 무서운 것이 충성심이었던 것입니다. 하인들은 겁을 먹고 도망쳐 내려왔습니다. 어른, 저 개는 보통 개가 아닙니다. 마치 귀신 같습니다. 하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보고하자 최참봉은 창백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년이 흘렀습니다. 백구는 아직도 그곳에 있었습니다. 이제는 거의 뼈만 남은 모습이었으나 눈빛만은 여전히 빛나고 있었지요. 사람들은 백구를 보며 혀를 찼습니다.
저 개는 사람보다 낫구나. 마을에서는 백구의 이야기가 전설처럼 퍼져나갔습니다. 어떤 이는 감동하여 눈물을 흘렸고 어떤 이는 최참봉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돌석이가 정말 도둑질을 하고 달아난 것일까 하는 의구심이 생긴 것입니다. 최참봉은 점점 쇠약해져 갔습니다. 밥맛도 없고 잠도 오지 않았습니다. 밤만 되면 산에서 들려오는 개 울음소리가 그를 괴롭혔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저승에서 돌석이가 원혼이 되어 복수하러 오는 것만 같았습니다. 최참봉은 날로 초췌해져 갔고 마을 사람들은 그를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3년이 흐른 어느 봄날, 새로운 사또가 부임했습니다. 김사또라는 이름의 그는 청렴하고 지혜로운 인물로 소문이 나 있었습니다. 부임 첫날, 김사또는 관할을 돌아보고 관할 지역을 순찰하기로 했습니다. 행차가 산길을 지날 무렵이었습니다. 갑자기 앞에서 무언가가 비틀거리며 나타났습니다. 뼈만 앙상하게 남은 개 한 마리였습니다. 백구였습니다. 3년 동안 무덤을 지키며 거의 죽어가던 백구가 마지막 힘을 짜내어 사또 앞으로 기어 나온 것입니다. 저게 무엇이냐? 김사또가 물었습니다. 백구는 사또가 탄 말 앞에 쓰러지듯 엎드렸습니다. 그리고는 사또의 옷자락을 입에 물고 잡아당기기 시작했습니다. 사또 나리, 저 개가 미쳤나 봅니다. 쫓아버리겠습니다. 관속이 말했으나 김사또는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잠깐, 저 개가 무언가 호소하는 것 같구나. 김사또는 말에서 내려 백구를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백구의 온몸은 상처투성이었고 발톱은 다 닳아 없어진 상태였습니다. 눈은 움푹 들어갔으나 그 안에는 간절한 빛이 담겨 있었지요. 김사또는 오랜 세월 관직 생활을 하며 사람과 짐승의 눈빛을 읽는 법을 배워왔습니다. 저 눈빛은 살려달라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알려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개가 나를 어디론가 데려가려는 것 같소. 따라가 보겠소. 김사또가 말하자 관속들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사또의 명령이니 따를 수밖에 없었지요. 백구는 사또의 옷자락을 놓지 않은 채 비틀거리며 산길을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고통스러워 보였으나 백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1시경쯤 지나 벼랑 아래 흙더미 앞에 도착했습니다. 백구는 그곳에서 멈춰서서 땅을 향해 코를 대었습니다. 그리고는 앞발로 흙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무엇이 묻혀 있는 것 같소이다. 한 관속이 말하자 김사또가 고개를 끄덕이며 명령했습니다. 파보아라. 관속들이 삽을 들어 흙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백구도 함께 발톱이 빠지도록 흙을 파냈습니다. 피가 흘러나왔으나 백구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뼈가 드러났습니다. 사람의 뼈였지요. 사또 나리, 시신입니다. 관속이 놀라 외쳤습니다. 김사또는 침착하게 주변을 살피며 말했습니다. 계속 파보아라. 다른 것은 없는지 살펴보게. 관속들이 조심스럽게 흙을 헤치자 옷 조각과 함께 빛나는 무언가가 나왔습니다. 옥으로 만든 관자였습니다. 김사또는 그것을 집어들어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관자에는 최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지요. 이것은 양반이 쓰는 옥관자로구나. 최씨 성을 가진 자의 것이겠지. 김사또는 주변 마을 사람들을 불러 물었습니다. 이 근처에 최씨 성을 가진 양반이 누가 있느냐고 말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최참봉이 있다고 대답했고 그와 함께 백구의 이야기도 들려주었습니다. 3년 동안 무덤을 지킨 개의 이야기, 그리고 주인 돌석이가 도둑질을 하고 달아났다는 최참봉의 주장까지 말입니다. 김사또는 모든 것을 듣고 나서 턱을 쓸어내렸습니다. 그의 오랜 경험으로 볼 때 이것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개가 3년 동안 무덤을 지켰다면 주인은 도둑질을 하고 달아난 것이 아니라 억울하게 죽은 것일 가능성이 높았지요. 최참봉을 관하로 불러들이도록 하라.
김사또가 명령했습니다. 관속들이 최참봉을 데려오자 김사또는 그를 동원으로 불러들였습니다. 최참봉은 불안한 표정으로 들어왔습니다. 사또가 왜 자신을 부른 것인지 짐작이 가지 않았지요. 최참봉, 그대에게 물을 것이 있소. 김사또가 말했습니다. 무엇이든 여쭤보십시오, 나리. 최참봉이 공손하게 대답했습니다. 김사또는 손을 들어 옥관자를 꺼내 보였습니다. 이 귀한 옥관자를 산길에서 주었는데 최자가 새겨져 있소. 혹시 그대 것이 아니오? 김사또가 물었습니다. 최참봉은 그 옥관자를 보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자신이 잃어버린 바로 그 옥관자였던 것입니다. 그는 순간적으로 판단을 잘못했습니다. 옥관자가 귀한 물건이니 찾았다고 말하면 돌려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요. 맞습니다. 제 것입니다. 그것을 어디서 주우셨습니까? 최참봉이 반색하며 대답하는 순간 김사또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김사또는 손으로 탁자를 탁 치며 호통을 쳤습니다. 내 것이라고. 그렇다면 어찌하여 그 옥관자가 시신 곁에 묻혀 있었느냐. 김사또의 목소리가 관아 전체를 울렸습니다. 최참봉은 그제야 자신이 덫에 걸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리며 바닥에 주저앉았지요. 나리. 그것은 최참봉이 더듬거렸으나 이미 늦었습니다. 김사또는 관속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저 집의 하인들을 모두 잡아들이도록 하라. 하인들이 잡혀오자 김사또는 추궁하기 시작했습니다. 엄한 형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안하인들은 이내 자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최참봉이 돌석을 죽이라고 명령했다는 것, 포구치는 밤에 산길에서 죽였다는 것, 시신을 벼랑 아래로 던지고 흙으로 덮었다는 것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내 놈이 10년 동안 충성스럽게 일한 머슴을 세경이 아까워 죽였구나. 사람의 탈을 쓴 짐승 같은 놈. 김사또가 분노하며 소리쳤습니다. 최참봉은 바닥에 엎드려 용서를 빌었으나 소용없었습니다. 김사또는 즉시 형을 선고했습니다. 최참봉은 곤장 100대에 처하고 재산을 몰수하여 돌석의 장례를 치르는 데 쓰도록 하라. 관속들이 최참봉을 끌어내어 곤장을 쳤습니다. 100대의 곤장을 다 맞고 나자 최참봉은 반쯤 죽은 상태가 되었습니다. 구경하던 마을 사람들은 박수를 치며 환호했습니다. 통쾌함이 온몸을 휘감았지요. 김사또는 백구를 불러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네가 주인의 원수를 갚아주었구나. 참으로 의로운 개로다. 백구는 사또의 손길에 꼬리를 한번 흔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몸을 돌려 산으로 향했습니다. 주인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진실이 밝혀지고 최참봉이 처단된 뒤 김사또는 백구를 위해 음식을 준비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관속들이 고기 반찬이 든 밥그릇을 백구 앞에 놓자 3년 동안 굶주렸던 백구였으니 당연히 먹을 줄 알았지요. 하지만 백구는 코를 한번 킁킁거린 뒤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이상하구나. 왜 먹지 않는 것이냐? 김사또가 의아해하며 물었으나 백구는 비틀거리는 몸을 일으켜 산을 향해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관속들이 붙잡으려 하자 김사또가 손을 들어 제지하며 말했습니다. 놔두어라. 저 개는 주인에게 돌아가려는 것이다. 김사또의 말대로 백구는 산길을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무거워 다리가 후들거려 넘어질 것 같았으나 백구는 주인이 기다리고 있기에 계속 걸었습니다. 가끔 비틀거리며 쓰러졌다가도 다시 일어나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마을 사람들이 뒤따라가며 지켜보았지요.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질 무렵 백구는 마침내 주인의 무덤 앞에 도착했습니다. 관아에서 무덤을 정리하고 제대로 된 봉분을 만들어 놓았으나 백구에게는 여전히 그 초라했던 흙더미와 같았습니다. 백구는 무덤 앞에 천천히 다가가 코를 땅에 대자 주인의 냄새가 희미하게 풍겨왔습니다.
백구는 온 힘을 다해 무덤 위로 기어 올라가려 했으나 몸이 말을 듣지 않아 몇 번이나 미끄러졌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올라가 결국 무덤 꼭대기에 올라선 뒤 차가운 흙구덩이 위에 턱을 괴고 조용히 누웠지요. 마을 사람들은 멀찌감치 서서 백구를 지켜보았습니다. 누구도 감히 가까이 가지 못했는데 신성한 의식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았던 것입니다. 백구가 눈을 감자 신기하게도 눈앞에 주인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젊고 건강했던 시절의 주인이었는데 도포를 입고 갓을 쓴 것도 아니고 그저 평소처럼 허름한 옷을 입은 모습이었지요. 주인은 환하게 웃으며 손을 내밀고 있었습니다. 백구야, 고생 많았다. 이제 쉬어도 된다. 주인의 목소리가 들려오자 백구는 꼬리를 한번 살랑 흔들며 기뻐했습니다. 주인을 만나서 정말 기뻤던 것인데 이제야 다시 만난 주인이 3년 동안 기다린 시간을 모두 잊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주인님, 제가 지켰습니다. 아무도 주인님을 건드리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백구가 주인에게 말하는 듯 했고 주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백구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는데 그 손길이 따뜻했습니다. 백구는 편안한 표정을 지으며 주인의 손길에 몸을 맡겼지요. 이제 함께 가자. 우리 둘이 살 집을 찾아보자. 주인이 그렇게 말하자 백구는 천천히 숨을 내쉬며 3년 동안 참아왔던 숨을 비로소 놓았습니다. 백구의 몸은 서서히 축 늘어지면서도 그 얼굴에는 고통이 아니라 평온함이 가득했는데 마치 오랜 여행을 마치고 집에 돌아온 것처럼 편안한 표정이었습니다. 해가 완전히 지고 어둠이 내리자 마을 사람들은 그날 밤 백구를 그대로 두었습니다. 주인과 마지막 밤을 함께 보내게 해주려는 배려였지요. 달빛이 무덤 위로 쏟아지는 가운데 백구는 주인의 무덤을 끌어안듯 누워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 사람들이 산에 올라가 보니 백구는 여전히 무덤 위에 누워 있었으나 이미 숨이 끊어진 뒤였습니다. 백구는 평온한 얼굴로 눈을 감은 채 마치 잠든 것처럼 보였지요. 저 개가 드디어 주인을 따라갔구나. 한 노인이 말하자 사람들은 모두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떤 이는 눈물을 흘렸고 어떤 이는 합장을 하며 백구의 충성심에 감동했습니다. 이 개는 사람보다 낫다. 김사또가 말한 뒤 마을 사람들에게 명령했습니다. 볕 좋은 명당을 찾아 주인과 개를 함께 묻어주도록 하라. 무덤은 똑같은 크기로 나란히 만들어라. 마을 사람들은 김사또의 명령을 따라 마을에서 가장 양지 바른 언덕을 찾은 뒤 그곳에 돌석과 백구의 무덤을 나란히 만들었습니다. 두 무덤은 크기도 모양도 똑같았는데 한쪽에는 사람의 이름을 다른 쪽에는 개의 이름을 새겨 넣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정성껏 제사를 지내며 돌석에게는 그가 평소 좋아하던 음식을, 백구에게는 고기를 올렸습니다. 향을 피우고 절을 올리는 동안 사람들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지요. 이 무덤을 의구총이라 부르자 의로운 개의 무덤이라는 뜻이다. 김사또가 말하자 사람들은 모두 동의했습니다. 그날부터 그 무덤은 의구총이라 불리게 되었지요. 세월이 흐르면서 의구총의 이야기는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지나가는 나그네들이 무덤 앞에 멈춰서서 절을 올렸고 마을 사람들은 아이들에게 백구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충성과 의리가 무엇인지, 진정한 가족이 무엇인지를 가르쳤습니다. 봄이 오면 무덤 주변으로 꽃이 피어났고 여름에는 푸른 풀이 무덤을 덮었으며 가을에는 단풍이 물들었고 겨울에는 하얀 눈이 무덤 위로 소복이 쌓였습니다. 계절이 바뀌어도 두 무덤은 변함없이 나란히 서 있었지요. 사람들은 밤이 되면 두 무덤 사이에서 사람과 개가 함께 걷는 모습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주인은 개의 머리를 쓰다듬고 개는 주인의 곁을 졸졸 따라다닌다고 했는데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믿고 싶어 했지요. 돌석과 백구는 이제 함께 있습니다.
죽음도 갈라놓을 수 없는 인연이었던 것입니다. 가난한 머슴과 버림받은 개, 세상이 업신여기던 두 존재는 이제 모두가 우러러보는 전설이 되었습니다. 사람보다 나은 짐승의 의리, 그것이 바로 백구가 남긴 것이었지요. 그리고 그 이야기는 지금도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고 있답니다.